자, 이번 강의는 제2장의 공정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공정 안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볼 때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2차 면접 시험 볼 때는 실기시험 볼 때는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로 들어가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의 내용이 좀 양으로는 작지만 내용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릴 텐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PSM이라고 하면 이렇게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는 말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PSM을 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PSM은 여기 각각의 P등급, S등급, M 플러스, M 마이너스 등급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요거는 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서는 이 공정안전 관리에 대한 게 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공정관리 제도는 이 PSM 제도는 우리 국내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그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꽤 좋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1996년도부터 국내에 도입이 돼서 지금껏 그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그 국내에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이 법의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기본적인 핵심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게 44조, 45조, 46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안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정관리 제도 PSM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체 그 대상 업종을 정해줬고 그거는 7대 업종 51개 물질 3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PSM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SM 대상 사업장은 이렇게 7대 업종 51개 물질 3개 주요 부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정관리 제도라는 게 결국 뭐냐? 여기 원유 정제 처리업, 이게 7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PSM 보고서,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말의 정의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걸 MIA라고 합니다. Major Industrial Accident의 약자인데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자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그 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어떤 절차나 또는 요건을 제대로 갖춰 있냐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7대 앞에 부분에 7대 업종,
그리고 51개 물질 3개 주요 부분의 변경 사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에서 보건위원회 또 대표 의견 또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또 공정안전보고 제출을 한 후에 어떤 내용의 변경 사항을 할 때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출 시기는 두 부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을 해서요. 위험한 설비의 설치 이전 즉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설비가 또는 업종이 새로 공장을 짓거나 할 때 이게 이전 또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30일 전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게 지금 우리는 영어로 코샤라고 합니다. 코샤. 자 여기 울산에 있는데요. 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어떤 주요 부분이나 설치 또는 공장을 신규로 짓기 전에 착공일 30일 전인데 이 착공일 30일은 어떤 터파기나 이거는 해당이 없고요. 실제 공장에 그 유해학 물질이나 또는 유해 위험 설비들이 들어오는 그 공사의 시점입니다. 즉 공장 안에 설비들이 들어오기 전 30일 전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고 확인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여기 7대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대 업종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원유, 석유화학 계통의 3개, 농업 관련된 거 3개, 그리고 화학 및 불꽃계 제품 제조업의 하나, 그래서 전부 7개입니다. 첫 번째 보면 원유 정제 처리, 즉 정유 공장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화학 공장이죠. 제조업 합성 즉 수지, 즉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 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원유 정제 처리업 화학 계통에 관련된 회사 3개 계총 업종은 여기에 해당이 일단 돼요. 무조건 PSM 보고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료인데 질소화합물 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질소질 비료를 제조하는 공장. 두 번째는 복합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공사. 그리고 농약, 살균, 살충 및 농업용 약재 제조, 농약 제조의 하나, 복합비료, 질소비료 제조 공장에 그렇게 농사용 쪽에 3개. 여기는 그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3개, 6개죠. 마지막으로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화약 제조업,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한화가 되겠습니다. 한화에서 폭약이나 또 군사용으로서는 폭약이나 이걸 제조하는 그 업체는 여기. 그래서 이게 우선 7대 업종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PSM 대상 업종은 7대 업종 51개 물질 그리고 3개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PSM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출 대상은 자 유해 위험 설비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물질을 규정량 이상 이게 이미 법으로 어느 양 이상을 취급할 때는 그 이상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 설비로 본다라고 법에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 쓰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제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많은 양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양이 법으로 정한 규정량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는 자 있는 가장 큰 값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1을 넘어갈 까 앞에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도 R 값에 대한 부분을 언급이 됐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용어를 쓰긴 합니다. 그런데 자, 요 1을 넘을 때 T분의 C가 허용한 거 용량 대비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쓰고 있는 양에 대한 부분을 만약 여러 개 있으면 요 값은 뭐 T1분의 C1 플러스 T2분의 C2 이렇게 해서 TN분의 CN 값인데 요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열을 배우셨으면 I equal 1서부터 n까지 ti분의 ci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2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규정량 이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두 종류 이상의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을 때 그 합산한 값이 R값은 이렇게 측정하는데 요게 1을 넘어가게 되면 1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량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공정안전보고서에서도 제출을 제외하는 설비들이 있는데 원자력, 군사, 또 난방용 연료 저장 설비, 사용 설비, 도매 소매 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그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입니다. 이걸 액법이라고 하는데 액법에 관한 내용, 거기에 따른 가스의 충전 저장 시설, 도시가스, 이건 도법입니다. 도법.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PSM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액법에 관련돼서 액법이나 고법에 관한 부분에서는 또 SMS라는 안전성 향상 계획서라는 거를 가스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또 3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한 경우인데 이때도 PSM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고 그 보고서 제출했으면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있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플레어 스택. 플레어 스택을 그 가연성 가스를 대기 중에 그냥 방출하는 게 아니고 그 가스를 마지막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런 거를 설치 변경하는 경우 반응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이미 설치된 것보다 반응기를 변형하거나 용량을 키울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 설비, 부대 설비를 뭔가 변경하고 또는 그런 부분에서 전기적인 전격 용량이 3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걸 공사를 하기 전에는 300kW 미만이어서 대상 업종이 아니었는데 추가를 함으로써 넘어갈 경우에는 PSM 보고서를 별도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의 3대 구조 부분의 변경에 대한 부분. 자, 그럼 PSM 대상은 누구누구 되나? 첫 번째는 7대 업종, 두 번째는 51개 물질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량 이상으로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PSM 보호전자. 그 세 번째는 회사에서 이미 되어 있는 거에서 추가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추가로 PSM 보호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대 업종, 51개 물질, 그리고 3대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 PSM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중대 산업사고는 여러분들이 요 용어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하고 또 중대 재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중대 산업사고는 유해 위험 설비 중에서 유해학 물질이 취급할 때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해서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 또 인근 지역 주민의 인적 피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크게 일어나는 사고들을 즉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고를 중대 산업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산업사고에는 이 중대 재해를 이미 개념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대재해는 뭐냐? 첫 번째, 중대재해는 뭐라고 정의되냐면 사망사고, 사망 1인 이상 발생될 때 중대재해. 최근에 중대재해법이 지금 제정이 됐죠. 두 번째는
3개월 이상 요양, 즉 부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간까지 포함한 겁니다.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나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요. 동시 2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두 번째 중대재해예요. 세 번째는 동시에 부상자나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이 되면 되게 되면 중대재해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즉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을 위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이런 조항이 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설비나 이런 부분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그게 인근 지역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도인가요? 거기에 그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서 5분이 사망하시고 약 4,300명이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서 굉장히 큰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화학 공장 이런 등등에서 사고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PSM 제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도대체 뭐가 쓰여 있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공정안전보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지금 요 4개가 우선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큰 4개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 큰 기둥. 뭐냐면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자,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요 4개인데 공정안전 자료는 예를 들어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자료가 다 마련됩니다. 도면서부터 거기에 따른 모든 매뉴얼서부터 지침서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안전 자료는 기술적인 겁니다. 기술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모든 스펙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위험성 평가는 그렇게 공장이 지어졌는데 공정위험성 평가는 어디를 하느냐. 우선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물질, 원료서부터 중간 물질서부터 반응서부터 완성된 제품까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위험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물질이 어떤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공정 속에 숨어있는 위험이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공정을 구성하는 공정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에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네 번째, 사람이 이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휴먼 에러까지 포함한 부분을 위험성 평가를 해요. 원료 물질, 화학 물질, 그리고 공정 설비, 휴먼 에러까지 여기서 공정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했더니 괜찮다. 공장 돌려도 됩니다. 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운전 계획인데 이 안전운전 계획 화학 공장은 우리가 공장이 대단히 크기도 하지만 이 공정에 쓰는 설비는 이렇게 반응기 하나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공장 가면 전부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전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안전계획, 운전계획 속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대로 공장을 가동할 때 필요한 모든 SOP들이 여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운전계획에.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공장을 짓고 또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운전이 돌아가시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비상사태가 나올 수 있죠. 뭔가 고장에서 화재 폭발이 누출됐거나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 이게 비상조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4개의 큰 기둥입니다. 즉 집을 지을 때 4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요 4개가 가장 핵심적인 구성이에요. 그래서 요 공정안전보고서의 4개 축은 뭐냐? 4가지 요소를 딱 된다면 큰 기둥은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 그다음 그 밖에 대한 거는 따로 고시에. 자, 고시는 누구죠? 장관 명의로 나오는 법규입니다. 우리가 법령 규칙 고시라고 그랬죠. 요건 고용노동부 장관, 즉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안전 자료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앞에서 공정안전 자료에 대한 게 좀 뭐가 들어가느냐 그 내용을 제가 기술적인 부분인데 취급 저장하고 있는 유해 위험 물질의 종류 수량 먼저 물질입니다. 그리고 안전보조 MSDS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해 위험 설비 목록 및 사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전 방법을 할 수 있는 공정 도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기계 설비나 이런 거 도면 없이 되는 건 없죠. 집을 하나 짓더라도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건물의 설비 배치도, 또 폭발 위험 장소 구분, 전기 단선도, 뭐 피뢰침 설치도 또는 뭐 센서 설치, 소화 방제 그런 부분, 또 위험 설비 안전설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안전 자료는 여긴 기술적인 자료예요. 기술적인 자료가 이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공정안전 보고서 그러면 심사 기준에 공정 배관에 대한 부분, 개장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산안법에서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 상태 평가에 관한 규정 이게 고용노동부 고시에 2020년 1월 16일자로 전부 개정이 돼서 지금 법으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안전 보고서 심사할 때 그 공정 배관 및 개장도에 포함될 사항을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안전 밸브 이걸 PSV라고 그래요. Pressure Safety Valve라고 그래요. 어느 탱크가 있는데 고압이 걸린다. 근데 그거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밸브의 크기나 설정 압력 이게 향후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밸브 꼭 설치해야 되고요. 동력 기계 장치와 설비의 명칭 이건 뭐냐면 유체를 이동시키거나 운반시키고 공급할 때 전부 바람이나 또는 펌프를 통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설비들 이런 게 명칭. 또 기기 번호 및 주요 명세. 그건 뭐냐면 스펙이 뭐냐 이게 어떻게 만든 치수가 얼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는 뭐냐면 인터록은 우리가 이제 연동이라고 보는데 만일 어떤 설비가 가동하다가 뭔가 문제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바로 인터록과 연계돼서 그 고장난 걸 센서를 통해서 알려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량이나 뭘 제어할 때도 전부 이 컨트롤 밸브가 하는데 다 사람이 직접 하자면 설비에서 다 조절합니다. 그때 작동지, 그러니까 결국 뭐 이걸 조절하는 거에 대한 스펙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배관 또 기기의 열 유지 어떤 거기에 몇 도 정도 반응기는 몇 도 돼야 되고 압력은 얼마나 되고 유량은 다 이런 게 여기 또 각종 배관의 열 방지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부 또 이렇게 그 외부에 본행이나 또 열 차단하기 위한 이런 위에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배관을 둘러싸고 배관을 막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게 다 돼. 여기 이렇게 예를 든다면 공정 배관 개장도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이죠.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기능, 또 배관의 사이즈, 또 라인 번호, 재질, 플랜지, 압력, 배관의 부속품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런 부분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 P&ID 도면이라고 그래요. 이제 일반적 도면은 그 PFD와 UFD, P&ID 이제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도면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PFD 도면이 있고 P&ID 도면이 있고 UFD인데 자 요거는 개념도고요. P&ID는 요게 그야말로 상세 도면이에요. 근데 화학 공장에서는 이게 설비가 굉장히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다 치수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P&L 도면 파이프 같은 경우 선으로 해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들을 다 계장, 계측기, 센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ID 도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는 공단에 두 부를 내게 되면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에. 그래서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부 적정은 검토를 했더니만 다 적정한데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 요거는 보완 조치를 내려요. 보완 조치. 그리고 부적정은 아예 요건에 대한 이건 다시 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심사는 여기 PFD 할게요.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의 흐름도 작성하는 기술지침인데 여기 공정의 개요, 제어의 원리, 설비 종류 기본적인 간단한 사항으로 표시를 하는. 그래서 이 공정 흐름도만 보면 현재 이 회사의 공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공정 위험성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뭐뭐 한다 그랬죠? 우선 쓰고 있는 화학물질이 뭐가 있느냐? 물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이게 원료가 투입되고 중간재 생산이 되고 또 뭐 촉매나 뭐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생산품이 나오는데 그때 들어간 게 뭐냐? 세 번째, 그거를 구성하는 공정 설비에는 또 어떤 위험이 포함되어 있느냐? 설비 자체가. 그리고 휴먼 에러는 즉 사람이 들어가서 일으킬 수 있는 에러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물질, 공정, 설비, 휴먼에게 다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얼만큼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미리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해 작업 행동, 그 밖에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종류는 뭐가 있느냐? 평가할 사항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크게인데 공정의 위험성, 공정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느냐? 뭐든 취급하는 물질이 뭐냐? 공정, 물질, 설비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 이걸 보고서 위험성을 평가해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텐데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정성적인 것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정상적인 거는 우리가 참 위험하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이건 굉장히 안전한 설비다. 그런데 정량적인 거는 확률적으로 이게 위험도가 얼마냐라고 양쪽 수학적으로 딱 계산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요 밑에 7, 8, 9번 CEF, CCA, ETA, FA 요 세 가지만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뭐 있는가 없는지 밸브가 닫혀내요 이렇게 상대 위험순위, 작업자 실수 요건 휴먼 에러죠. 또 사고 요게 만일 밸브가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 if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해적 분석이에요. 해적 분석을 통해서 이 위험이 어디 있는지 찾아냅니다. 이상 위험들은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래서 공정 중에 위험성이 얼만큼이고 그 잠재 위험에 대한 걸 사고 예방하려면 뭘 조치해야 되느냐.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이행 상태에 관한 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위험 PSM에 대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 제조공정 반응 분리 이송 시스템의 단위 공정 이렇게 되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런 기법을 쓰더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평가 기법은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뭘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저장 탱크 설비, 유틸리티, 제조 공정 중에 이런 거에는 또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런데 자, 지금 PSM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해적 분석이다. 그리고 요거하고 연계돼서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요 와디프 방법.
우선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요 부분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해접에서 공장 처음 질 때 해접 분석이다. 요 해접이란 분석,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해접, 해저드 오퍼러빌리티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단계는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해서, 그래서 이걸 기록까지 포함해서 전부해서 6단계라고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단계. 여기 보면 기록까지. 위험성의 첫 번째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사전에 준비를 해요. 어디를 공장의 그 넓은 데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공장에 어느 설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할 것인가 자릅니다.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부분에 중요한 게 어디를 기준하냐. 결국 P&ID 도면상에 도면을 기준한다. 중요합니다. 뭘 기준하냐면 P&ID 도면을 기준으로 근거를 위험성 평가 실시해요. 그래서 사전 준비할 때 도면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다 모아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이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또 작업 환경적인 부분, 생물학적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경우 사람이 손이 낄 수 있다. 그럼 그런 위험, 전기적인 같은 경우는 감전이 될 수 있다. 그런 위험. 또 화학적으로는 아까 흉이나 뭐 이런 발생되는데 화학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느냐. 뭐 등등. 작업 환경적으로 작업한 소음이 많으냐 또는 빛이 그 작업 환경이 너무 어두워서 작업하기 불편하냐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때 위험성을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추정하냐? 리스크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빈도, 이걸 빈도라고 그래요. 가능성을 이제 빈도, 얼마큼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겠냐 곱하기 그리고 C값, 결과, 강도라고 그래요. 강도. 이 사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이렇게 F 곱하기 C 값을 나타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대체로 아까 정량적인 거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CCA, ETA, FTA, CCA 이렇게 있는데 요건 정량, 데이터 값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빈도라 이런 게 다 있는데 요건 뭐냐 하면 정성적인 분석 방법인데 정성적인 거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없을까? 정량적 표현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일게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위험하다. 위험한데 이거를 그냥 말로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숫자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기록 보전이 있는데 기록 보전은 결국은 대상 유해 위험이 뭐가 있고 결정할 때 하는 내용이 뭐가 있고 다른 조치는 뭐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사업주가 실시한 내용을 3년간 보관하고 위험성이 만일 확인이 됐다. 회사에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즉각적으로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돼요. 5단계. 자, 준비하고 추정하고 결정을 해서 여기서 허용할 수 없다.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큰 사고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기록을 해서 3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됩니다. 3년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고요. 그래서 문헌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계산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실제 우리 회사하고 하는 거하고 딱 맞느냐? 제일 중요한 게 실험이 필요하다. 이게 예측한 모드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실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험성은 여기 분해열, 연소열, 폭발이 크게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을 예측해. 이건 보통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할 경우는 그렇게 다 평가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성에 대한 예측을 하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예측한 값에다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컴퓨터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금 PSM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FAST라는 요 프로그램을 지금 써서 그 DNV GL사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요 FAST라는 요 프로그램을 써서 폭발 위험했을 때 그 영향 범위가 어딘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안전운전 계획인데 아까 네 가지 요소의 안전운전 계획 속에 보면 제가 여기에 안설, 안도, 근가변, 자, 여기 공정.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4, 3, 2로 한번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설, 안도, 근가변, 자, 공이라. 자, 무슨 뭐 이렇게 한시겠죠? 안설, 안도 여기 4개, 그리고 근가변 3개, 그러면 전부 9개죠. 요거는 9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4개 집을 짓기 4개 기둥,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비상조치 4개 했는데 안전운전 계획은 지붕의 석가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9개가 안전운전 계획을, 즉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점검, 검사, 보수, 유지 계획의 지침서, 안전작업 허가서, 이게 이제 도급업체 들어와서 작업을 할 때,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작업 허가서,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근로자들의 교육계, 근로자 교육, 그리고 가동하기 전에 만일 수리를 하고 났다 그러면 바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가동 전에 다 점검해야 돼. 점검 내용 지침. 또 변경 요소는 회사에서 끝없이 보수 작업이나 뭘 이루어질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요소 관리 계획에서 그 지침과 절차를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자체 감사 계획은 뭐냐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제도가 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사고가 났을 때 공정사고를 조사하는 게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자, 다 같이 안설, 안도, 근가변, 자공이라. 그래서 안 그러면 안전운전 지침서, 설은 설비점검, 검사,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가동전 점검,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공정사고조사. 요게 안전운전 계획, 즉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때 필요한 시스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자 그럼 앞에 4개의 큰 기둥이 있었죠. 4개 기둥 그리고 9개 요소, 9개 핵심적인 석가래가 있고요. 그런데 안전운전 계획이 지금 이렇게 9개 찢었으니까 빼기 1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부 몇 개냐면 12개, 12대 요소가 됩니다. 이게 자 비상조치 계획은 뭐냐? 비상조치 계획은 실제로 어떤 비상적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비이상적인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이제 뭐 화재나 또는 폭발이나 누출, 화재 폭발, 누출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비상조치 일종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여기 핵심적인 뭐냐면 우선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장비와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을 조직화해야 돼요. 조직화하고 그리고 그 조직에 따라서 책임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여했으면 반드시 교육에 따라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민의 홍보 기회나 비상 조치를 바깥에 하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즉 비상 조치는 비상시 즉각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 설비가 더 이상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 그래서 사람과 장비 필요하고 그 사람과 이걸 조직화했으면 교육 훈련하고 업무를 정확히 부여하고 그리고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주민 홍보 계획까지 마련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보고서의 핵심 사항은 이런 부분이 확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다 돌아간지를 보는데 공정부 보고서 확인은 이게 이제 신규로 설치되는 거는 2번의 안전보건공단에서 중방센터라고 합니다. 중방센터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중방센터, 중대재해방재센터 또는
공단에서 코샤에서 나오게 되는데 언제 하냐면 신규로 할 경우에는 자 도면을 다 서류를 받아서 심사했죠. 그래서 적정은 설치 완료 후 이제 배관이 약 80% 정도 진행됐을 때 한 번, 그리고 시운전 단계에서 두 번, 여기 한 번,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것은 1개월 이내에 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고가 났을 때는 1개월 이내, 그리고 중요한 변경 완료도 1개월 이내. 기존에 설치되는 거를 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거 사용 중인 이거를 했을 때는 3개월 이내, 신규는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시운전 즉 80% 공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완료하고 시운전할 때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공단에서 이렇게 심사라고 확인 요청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이런 내용을 하고 확인한 날도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공정안전 보고서는 지금 자체 감사는 연 1회, 자체 감사는 1회,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행 상태 평가는 올림픽 월드컵사에서 4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1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평가에 대한 거를 다른 평가를 좀 받고 싶다면 이건 평가를 해야 되고, 요건 다 끝나고 됐으면 1년 가동하고 1년 후 2년 이내, 1년 후 신규 공장 같은 경우는 건설한 지 1년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이행 상태 평가를 해서 P등급인지 S등급인지 M+인지 M-인지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공정안전 보고서는 이렇게 이행 상태마다 4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행 상태를 다만 다음의 상태는 뭐냐면 사업주가 했는데 우리는 더 높은 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게 1년에 이내도 할 수 있고요. 또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그 공단에서 강제로 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작업 허가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뭐가 있냐면 안전작업 허가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기작업, 정전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또 고수작업은 높은 데에서 작업하는 경우, 또 굴착, 터널을 뚫거나 이런 굴착 작업, 또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일반 위험 작업 중에서 이런 부분이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따로 허가 지침을 내려서 이와 같은 거는 반드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PSM의 전반적인 골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PSM의 내용은 첫 번째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게 4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안에 안설, 안도, 근가변, 자공 9개 요소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4개 더하기 9개 13개인데 안전운전 계획이 그게 하나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 빼기 일어나면 12개, 즉 PSM은 12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